안녕하십니까, 배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꼭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객을 만나건 혹은 이거를 이제 금융상품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시잖아요. 일반인도 보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모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금융적인 관점, 그렇죠, 뭐 암호라든가 이런 그 어려운 공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암호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탄생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요. 거래 구조를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비트코인의 그 매매 가격,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제일 많은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결국은 이제 이런 비트코인을 꼭 투자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알고 고객 상담에 꼭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 정도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비트코인, 코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인가요?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분들은 화폐다, 혹은 그게 무슨 화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거래에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거래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화폐네요. 화폐라고 생각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특히 당국, 금융당국,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심지어는 자산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은행법은 부정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법에 보면 한국의 유일한 화폐는 뭐다? 법정통화. 우리가 지금 늘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그 화폐만을 진정한 화폐로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폐이냐 아니냐 굉장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폐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이 인정한 한국은행권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정화폐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화폐는 아니겠죠.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란 표현. 그렇죠. 이렇게 조회를 하시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데서는 또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쓰이는 것을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사실은 넓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지폐, 돈으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태. 예를 들어서 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인터넷 쇼핑할 때 쓸 수 있단 말이죠.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게 가상화폐예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가상화폐의 일종인 거죠. 그렇지만 가상화폐라고 하면 너무 넓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암호화폐. 자, 암호화폐라는 건 암호를 사용해서 전자적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표현이 가장 비트코인에 맞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도대체 화폐냐? 일부 화폐 기능을 하니까 화폐라고 인정할 수는 있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화폐이냐? 암호화폐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적절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 좀 하려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그 사토시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개인이 아니라 한 그 연구단체 그룹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밝혀지지 않은 이 단체 개인이 사토시라는 분이 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보면 거래, 그러니까 화폐의 기능을 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전자적 화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비트코인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무한 복제를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1비트코인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A한테도 보내고 B한테도 보내고 C한테도 보내고, 그렇죠? 하나의 비트코인 밖에 없는데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암호화 형태로 처리하게 되고요. 거래할 때마다 그래서 인증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 절차에 의해서 거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암호를 어떤 걸 쓰느냐? 그러면 해시 함수를 쓴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공자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설명 못 쓰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그냥 송금하는 게 아니라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거래 자체가 다 암호화된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거쳐야 될 내용인데 비트코인의 혁신적인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블록체인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분산장부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송금을 보낸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죠? 은행에 있는 계좌에 있는 제 잔액을 특정인에게 송금을 하게 되면 누가 다 관리하고 있죠? 은행이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믿을 만한 금융기관이 모든 장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장부를요, 특정 기관, 특정 단체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죠. 그래서 P2P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Peer to Peer. 거래하는 그 당사자끼리 거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래가 문제가 있는 거래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는 장부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래인데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장부를 나눠 가지면서 분산된 장부를 나눠 가지면서 오히려 안전하게 거래하는 거죠. 다만 그러면 누구든지 내 거래를 열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암호화 처리된 거죠. 123ABC라는 사람이 거래했다는 데이터 근거는 명확히 레코드가 남게 되지만 123ABC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죠. 예,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 장부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장부를 10분 단위로 하나씩 묶어서 블록으로 만들어서 그걸 또 계속 연결해 가는 거죠. 이게 보안 체계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시작인 거죠. 자, 그래서 해시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래서 그 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OK 사인이 나면 이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거래를 모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블록으로 하나씩 연결한 거고 이 블록들이 연결된 게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안성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비트코인이 나온 그 논문에서 처음 나온 건데 Trusted Third Party, 즉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과거에는 다 중앙 집권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개념에서는 장부를 서로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P2P로 모두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송금을 보내는데 은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혁신적이죠. 개인 간에 얼마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그 장부들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느려지는 단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뭐 나온 여러 파생된 코인들이 있죠. 네. 뭐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비트코인 골드도 있고, 예, 그걸 뭐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자체에서 또 기술이 개발되면서 또 다른 코인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중앙 집권화된 서드 파티가 없어도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본질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탈중앙화다.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거죠. 그 논문에도 왜 비트코인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이 오면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댔잖아요. 그 양적 완화. 아니,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FRB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새로 찍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죠. 희석되고 가치가. 자, 그런 거를 막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앙 통제가 없는 P2P가 가능한 자유로운 거래를 위한 코인. 이게 비트코인이 생겨난 이유가 된 거죠. 금융당국의 통제가 없이 여러 개인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융당국의 통제가 없이 화폐 기능을 해버린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규제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이 통제의 개념보다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무한정으로 확장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막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부양해야 되는 기술을, 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을 하니까 화폐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다?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암호화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중앙 통제 없이 P2P 개인 간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